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나이지리아에서 추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한국인 아프리카라는 머나먼 대륙에서 명예직이 아닌 실제로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추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인포인더스트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나이지리아에서 추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식물학자 한상기 박사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제대로 된 추장을 맡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한국인 아프리카라는 머나먼 대륙에서 명예직이 아닌 실제로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추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카사바라는 작물을 주식으로 삼는데 그 작물이 가뭄과 병충해로 수확량이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져 나이지리아는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그때 한상기 박사가 나이지리아로 건너가 병충해와 가뭄에 강하고 수확량이 월등한 카사바 품종을 만들어 나이지리아 식량난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한상기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로 나이지리아 이킬의 부족의 주장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한상기 박사는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식물학자이자 유전학자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잡초학을 연구한 최초의 농학자로 명예보다는 실용을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또한 한상기 박사는 세계적인 식량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상기 박사가 개량한 카사바라는 작물은 무엇일까요? 카사바는 열대성 식물로 나이지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입니다. 거의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으며 생긴 건 고구마와 같이 생겼습니다. 카사바는 그 잎도 채소로 활용 가능해 우수한 식량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카사바를 한상기 박사가 슈퍼 품종으로 개량해서 나이지리아를 구한 것인데요. 나이지리아는 현재까지도 한 박사님이 개량한 카사바를 재배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500만 헥타르에 걸쳐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상기 박사님은 나이지리아를 구원하고 23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나이지리아에서 살며 추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런 한상기 박사님이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한상기 박사님은 나이지리아에 건너간 것을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면서 그 당시 국내에는 종자 연구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박사님은 종자 연구를 원 없이 하고 싶었지만 국내에서는 지원이 없었기에 과감하게 해외 연구 쪽을 찾기 시작했고 석유 재벌인 록펠러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연구소의 제안을 받아 거기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소는 거대 세계 재벌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직원만 해도 무려 1,500명 규모의 거대 시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박사님은 나이지리아에 막 건너갔을 때 카사바라는 작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지만 종자학자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연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 박사님은 가뭄과 병충해가 한꺼번에 덮쳤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병과 가뭄에 뛰어난 카사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카사바의 원산지인 브라질까지 건너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슈퍼 카사바 유전자를 찾기 위해 한 박사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카사바를 수집했고 많은 시간을 유전자 연구에 할애했습니다. 그런 한 박사님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한 박사님은 드디어 가뭄과 바이러스에 강한 카사바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한 박사님은 이 카사바의 유전자를 조합해 슈퍼 카사바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식량난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크게 감동하면서 한 박사님에게 명예직이 아닌 정식 추장직을 수여하고 나이지리아 국영신문 데일리 타임스는 이를 크게 보도합니다.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한 박사님이 오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종자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박사님은 우리의 중요 작물인 벼, 보리, 콩, 밀 등의 종자 유전 자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한국 농가에서 재래종 고추, 목화, 홍일은 사실상 멸종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고 묻는 기자에게 한 박사님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종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기에 아닐까요? 그러니 찾는 사람도 재배하거나 보존하는 사람도 줄었겠지요. 변이를 통해 새 품종이 나온다 해도 새 품종만 선호해서 자연의 변이를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격언이 있어요.
땅에 빚지지 마라. 훗날 엄청난 이자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앞으로 인류는 식량난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종자의 다양성 확보와 종자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한 박사님과 한 박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과 해외 네티즌은 감탄하면서 한 박사님을 칭찬합니다. 다음 국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진짜 멋있다. 훌륭한 인생을 사셨군요. 멋지십니다. 이런 분을 지식인, 학자, 사회지도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고 연구 잘하고 성공해서 자기 자신 출세에만 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지식인들이 정말 사회지도자입니다. 존경합니다. 한국인이 아프리카에 추장이 되었다는 사실도 참 놀랍고 경이로운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오셨다고 하니 더욱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평생 연구에 매진하며 행복하셨을 삶이 그려집니다. 몰입, 부럽습니다. 후대를 위해 앞으로도 긍정적 영향력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연구를 위해 명예가 보장되고 안전한 교수직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일생을 바쳐 매진하시다니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종 다양성의 보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명심하겠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특정 종자만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종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류를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십시오. 나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한국의 박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한국은 은인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문화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구나. 저 사람의 학문적 지식이 어떻고를 떠나서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걸 우선으로 하는 인성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 내가 한국에 놀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인성을 가지도록 한국 사회 전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인성과 실력을 둘 다 가지기는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네. 한국은 노벨상을 몇 개나 탔어? 내가 이래서 BTS를 좋아하는 거야. 한 사람의 노력과 진심이 수백만 명을 구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해. 이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